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시는 축구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김민재 선수, 토트넘하고 계속 링크가 나고 있었던 김민재 선수가 첼시랑도 또 링크가 났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 역시도 김민재 선수가 토트넘에서 계속 링크가 나고 있었기 때문에 첼시랑의 링크도 조금 궁금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첼시로 왔을 때, 또 토트넘으로 갔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고 김민재 선수라는 선수는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를 다루는 게 또 조회수도 잘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다루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김민재 선수의 장단점입니다. 한국이 기대하는 센터백이라는 제목을 전놨는데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나올 수 없는 피지컬, 190이라는 키, 90kg에 가까운 피지컬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러면서 속도까지 빠른 선수는 김민재 선수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cm에 88kg 괴물 피지컬을 갖고 있으면서 속도도 빠르거든요. 꽤 빠른 선수라서 좋은 스탯 그리고 피지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요. 그리고 좋은 커팅 능력, 태클, 수비, 그리고 대인마크 1대1 이런 거에서는 좀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똑같이 동일선상에 있어도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조금 더 커팅해주고 끊어주고, 그 다음 빌드업 능력이 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끊고 나서 좀 손흥민 선수라든지 황의조 선수한테 바로 넘겨줄 수 있는, 국가대표에서는 바로 넘겨줄 수 있는 어느 정도 빌드업과 롱패스가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트렌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센터백이 티아고 실바도 그렇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토비 알더베르트도 그렇고 어느 정도 빌드업을 해줄 수 있어야지만 현대 트렌드에서 무리뉴 감독이 됐든 클롭 감독이 됐든 램파드 감독이 됐든 선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좀 냉정하게 보자 그러면 완벽하게 빌드업 능력을 탑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빌드업이 가능한 수비수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점을 보시면요, 좀 너무 과감한 수비죠. 수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비가 좀 과감하다고 했는데 너무 과감한 수비예요. 너무 나가는 거죠. 주마가 한참 안 될 때, 지난 시즌을 놓고 볼게요. 지난 시즌 루디거랑 주마를 같이 세우면 너무 나가서 루디거 혼자 커버하다 뒷공간이 열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만들 수 있는 선수기는 해요. 물론 커팅 능력이 좋고 1대1에서 볼 탈취 능력이 좋기는 하지만 여전히 너무 과감한 수비, 그리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리그나 K리그보다는 EPL 리그의 공격수들 퀄리티는 훨씬 높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가 일어나면 뒷공간이 너무 열려버린다는 거, 토트넘이 됐든 첼시가 됐든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과감한 수비가 불안하다고 볼 수 있고요. 유럽 무대의 경험이 없다라는 거, 이건 진짜 크죠. 황의조 선수라든지 황희찬 선수라든지 이강인 선수라든지 더 넓게 보면 황인범 선수라든지 외국 무대에서 좀 뛰었던, 그러니까 아시아가 아닌 좀 다른 리그에서 뛰었던 그런 선수라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뽑아올 수 있는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미아즈가가 드록바의 추천도 있었지만 미국 무대에서 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보여줄 수 있었던 건 국가대표 그리고 중국 리그, K리그 정도가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럽 무대에서 원한다 그러면 세리에가 됐든 라리가가 됐든 아무래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텐셜의 한계라는 건 뭐냐면 EPL만 놓고 보겠습니다. EPL의 젊은 선수들, 김민재 선수보다 조금 어리거나 조금 나이 많은 선수들을 보자고요. 레스터의 폼파니아 선수가 있고, 벤 화이트 선수가 있고, 아스날을 보면 마갈량이스가 있고, 맨시티 보면 후뱅 디아즈가 있고, 이런 식으로 걸출하고 어리고 유망한 선수들이 질비한 게 EPL이거든요. 과연 그들을 넘을 만한 포텐셜을 김민재 선수가 지니고 있느냐, 즉 빅클럽인 첼시랑 토트넘이 구미가 당길 만큼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포텐셜만으로도 그 이상 터질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레버쿠젠에 있을 때 아자르나 이런 선수들보다 많은 포텐셜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 급으로 터져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포텐셜로 봤을 때 그들보다 상위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텐셜만 놓고 봤을 때도 첼시나 토트넘이 끌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첼시를 놓고 볼 거면 일단 티아고 실바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라요. 이제 첼시가 티아고 실바랑 반 시즌 정도 보냈지만 티아고 실바가 뒤에서 이제 후방 빌드업, 수비 컨트롤 해주는 거, 본인 스스로의 수비 능력,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주마 외에, 토모리 외에 좀 장기적으로 볼만한 티아고 실바 대체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민재 선수를 보죠.
그렇다 보면 이제 나이면으로는 티아고 실바를 대체하기엔 충분히 가능한 선수입니다. 뭐 가격도 저렴하겠죠. 제가 생각하기엔 뭐 첼시나 토트넘이나 어디로 오든 한 200억 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티아고 실바의 대체자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젊은 김민재 선수가 오는 건 어느 정도 얘기가 됩니다. 빌드업이 가능한 파이터형의 수비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포텐셜이나 이런 게 아예 없는 선수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피지컬 좋고, 사실 우리가 텐센이 있을 때, 루디거가 쓸 때 제공권이나 이런 게 좀 아쉬웠거든요. 제공권은 주마가 책임져 주더라도 조금 피지컬적으로 이 공격수들을 압박하고 뺏기에는 텐센이 조금 약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김민재 선수가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불가능을 놓고 보자면 김민재 선수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주마 짝으로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마와 김민재가 같이 나왔을 때 정말 대형 사고가 날 것 같거든요. 주마랑 루디거가 스타일은 다르지만 어쨌건 튀어나가서 수비하는 파이터형이거든요. 그 둘이 튀어나갔을 때 대량 실점이 정말 많았던 첼시이기 때문에 주마 짝으로 김민재, 이거는 조금 불안할 수 있고, 당장 첼시 팬들, 국내외 첼시 팬들이 우파메카노를 볼 때도 우파메카노는 어느 정도 커맨더로 클 만한 가능성도 아직은 있습니다. 어리니까. 그리고 빌드업도 되고, 근데 너무 파이터 기질이 있고 실수도 좀 잦고,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는 우파메카노보다 많은 포텐셜을 보여줬다기에는 조금 아쉽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단점들이 많이 걸리고, 유럽 무대에서 전무하다라는 것도 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첼시에는 센터백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토모리 있죠, 루디거 있죠, 주마 있죠, 텐센 있죠, 실바 있죠, 거기다 임대 가고 뭐 지금 유스에 있는 음부한바 있죠, 지금 뭐 게히 있죠, 사르 있죠, 안파도 있죠. 제가 지금 언급한 선수만 9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는 한은 센터백 영입은 뭐 우파메카노가 아니라 정말 더 대단한 선수, 뭐 라모스가 됐든 누가 됐든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유는 그런 게 있고요. 개인적으로 한국 팬, 그리고 한국 첼시 팬으로 좋은 건 무료 중계 정도. 첼시가 아시아권의 이 마케팅, 첼시가 아시아 마케팅에 조금 약한 점은 있어요. 맨시티나 맨유, 리버풀보다는 조금 아시아 마케팅이 아쉬운데, 그거에 톡톡한 한몫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죠. 부수적인 것까지 좋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약간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토트넘을 보실 건데요.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있다라는 거, 리그 적응이 필요 없다라는 게 되게 좋아요. 우리가 똑같은 조건을 놓고 봐야 되거든요. 암만 첼시 팬이라도 우리가 라이스를 영입할 때 무슨 생각을 하죠? 마운트와 절친이니까 오기 편할 것이다, 적응에 편할 것이다 라는 논제를 붙였거든요. 똑같이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김민재 선수를 안착시켜줄 수 있고, 똑같이 빌드업이 가능한 파이터, 아직 어린 나이, 포텐셜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몇 번의 이적 시장에서 계속 토트넘하고 연결되면서 토트넘의 관심은 진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첼시는 지금 잠깐 난 거지만 토트넘은 찌라시가 됐든 뭐 공식력 있는 곳에서 다뤘든 몇 번의 이적 시장에서 계속 이제 얘기가 났잖아요. 토트넘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똑같습니다. 너무 불안한 수비죠. 산체스나 이제 좀 이렇게 튀어나가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리고 좀 불안한 수비를 하는 선수들, 토비 알더베르트의 대체자라면 불안한 수비보다는 좀 뒤에서 커버해주고 뒤에서 뿌려주고 이런 역할이어야 되는데, 김민재 선수는 그것보다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역시 토트넘 역시 로든도 있고 탕강가도 있고 다이어도 있고 산체스도 있고 토비 알더베르트도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김민재 선수? 이거는 좀 교통정리가 된 후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유럽 무대에서 전무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토트넘의 김민재 그리고 첼시의 김민재는 아직까지는 조금 찌라시에 가깝다. 한국 선수가 런던의 대형 클럽들, 첼시, 토트넘에 연결되는 거는 한국 팬으로서 굉장히 기쁘지만 현실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조금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짧게 알아봤는데요.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하고 첼시의 상황을 먼저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믿을 만한 선수가 하나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왜냐면 볼 터치도 가능하고 조금 파이터 있게, 그리고 어리고 이런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토트넘 팬들의 생각은 그거죠. 책임져 줄 만한 대형 영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수비, 유럽 무대에서 검증이 된 믿을 만한 수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민재 선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토트넘이 됐든 첼시가 됐든 김민재 선수의 유럽 도전은 도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은 그런 뉘앙스를 원하시는 것 같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관 지어지는 것 같아요. 루디거, 뭐 텐센, 토모리가 나갈 것 같고, 지난 영상에 다뤘죠.
그리고 이제 뭐 티아고 실바도 나이가 있고 얼마나 버텨주겠습니까? 내년, 내후년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마의 짝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빌드업이 가능한 김민재 선수, 주마는 안 되니까 그렇게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첼시도 요번에 처음 나오는 이적설이자 그렇게 공신력 있는 기사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가십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건 좀 유럽 무대에서 김민재 선수가 런던이 됐든 뭐 와포드나 뭐 에버튼이나 이렇게 링크가 났었잖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좋은 클럽으로 가서 좀 우리도 수비수 중에서 좀 빅클럽에서 뛰는 수비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대에서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재 선수